왜 어떤 부모는 평생 모은 재산을 건넨 뒤 자식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조용히 울게 될까요? 왜 어떤 집은 유산이 남겨지는 순간부터 형제끼리 말을 끊고 서로를 피하는 타인이 되어버릴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남길 것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세상을 오래 산 이들은 압니다.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무엇을 남기지 않아야 평생의 인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한 끼 밥을 주었을 때는 고맙다 말하던 자식이 집 한 채를 주었을 때부터는 왜 나는 이것뿐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받은 뒤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효도하는 듯 하다가도 재산이 모두 넘어가고 나면 전화가 줄어들고 발걸음이 뜸해지고 마지막에는 부모의 마음마저 판단하려 들기도 합니다. 내가 준 것은 마음인데 자식이 받은 것은 금액이기에 고마움은 사라지고 권리만 남게 됩니다. 부모는 믿습니다. 내가 다 주면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옆을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판단할 차례라고. 이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은 은혜가 아니라 의무의 증거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형제 사이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알기에 서로를 가장 깊게 의심합니다. 누구는 어릴 적 도움을 더 받았다고 말하고 누구는 평생 손해만 봤다고 항의합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어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형제가 맞서 싸우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은 기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늘 말합니다. 그래도 형제끼리는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현실에서 형제는 서로를 증언하고 서로를 심판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 순간부터 가족은 가족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재산을 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사람의 마음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자식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평화를 내어주었다고. 뒤늦게 깨닫고서 후회합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날 뿐입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며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느냐입니다. 돈을 남기면 마음을 잃을 수 있고 마음을 지키면 돈이 없어도 인연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내 마지막을 어떤 마음으로 남길 것인가를.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왜 재산이 고마움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을 부르는지, 왜 사랑으로 준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를 하나씩 밝혀가려 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남길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와 형제의 관계입니다. 어릴 적에는 함께 울고 웃던 자식들이 돈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돈을 받는 순간 고마워하지 않고 받은 몫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적게 받았는지, 그 기준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한 집에서 같은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던 형제들이 이제는 서로의 과거를 꺼내며 따집니다. 너는 예전에 더 도와줬다. 나는 늘 양보만 했다. 너는 부모 곁에서 살았으니 이미 많은 혜택을 받았다. 말이 오갈수록 형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니라 평생 쌓인 서운함을 꺼내게 됩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마지막에는 서로 붙들며 살아가겠지. 하지만 자식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부모는 떠났고 남은 것은 분배의 기준뿐이다. 그 순간부터 형제는 피를 나눈 존재가 아니라 셈을 나눈 존재가 됩니다.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시작합니다. 어릴 적 누구 편이었는지,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그 기억 하나하나가 서로를 공격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산이 없을 때는 그래도 고생 많았다는 말을 하던 형제가 재산이 생기는 순간 나는 더 고생했다며 자신의 몫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의 사랑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속에서 숫자로만 남게 됩니다. 누군가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억울하다며 원망을 꺼냅니다. 형제 사이의 다툼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끝까지 부모 곁을 지켰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멀리 있었지만 마음을 놓은 적은 없었다. 서로의 말이 모두 사실일지라도 결국 진실은 남지 않고 상처만 남습니다. 재산이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숨어있던 비교와 서운함을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 부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마음의 유산이 아니라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어른들이 뒤늦게 말합니다. 나눠줄 것이 없었다면 저 아이들이 저렇게 싸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도무지 꺼낼 수 없는 상처로 바뀌었다고. 형제의 인연은 돈으로 만들어진 인연이 아니기에 돈이 오가는 순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부모를 두었다는 사실보다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형제는 형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재산을 남길 때 두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이유입니다. 돈은 가족을 묶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풀어버립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다툼이 시작되면 그 다툼은 끝나지 않고 사람만 사라진 자리에서 평생의 오해로 남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쓰라린 진실입니다. 재산은 고마움을 부르지 않고 부모의 삶마저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산을 남기면 고마움을 받을 것이라 믿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모의 삶이 평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남긴 만큼 자식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 전체를 숫자 하나로 판단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자식이 부모가 떠난 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했다면서 이것밖에 못 모았단 말이야. 형한테는 집을 사줬다면서 우리는 왜 손해를 봐야 해? 부모는 사랑의 방식이었지만 자식에게는 비교의 재료가 됩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금액만 남게 되면 부모의 인생 전체가 수고가 아니라 계산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은 받는 순간부터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을 더 크게 여깁니다. 어릴 적에는 밥 한 숟가락에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유산 앞에서는 고마움이 아니라 섭섭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자식의 말 속에는 감사보다 이런 생각이 자리합니다. 내 몫은 이것뿐인가? 나는 덜 사랑받았던 것인가? 부모는 평생 자식 생각만 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식에게 평가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얻은 것은 잊고 잃은 것을 기억한다. 공을 세운 자는 기억되지 않고 허물을 남긴 자는 끝까지 따라다닌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세월은 시간 속에 묻히고
마지막 남긴 액수만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런 눈빛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줘야 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한 인생이었나?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평생 사랑만 했던 삶이 스스로에게 의심이 됩니다. 재산은 고마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를 줍니다. 고생한 삶이 아니라 결과만을 남깁니다. 부모가 어떤 계절을 지나왔는지는 사라지고 얼마를 모았는지만 남습니다. 결국 사랑은 사라지고 숫자만 기억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재산을 함부로 남기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재산은 효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 전체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재산을 물려준 부모가 오히려 자식에게 마음까지 내놓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지 가장 쓰라린 현실을 다루겠습니다. 재산을 물려준 부모가 마지막에는 돈이 아니라 마음까지 내놓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재산을 건넨 뒤부터는 부모의 말보다 자식의 말이 더 커지고 부모의 선택보다 자식의 뜻이 앞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말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요양은 어디서 할 생각이야? 돈은 더 남았어. 말은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부모의 남은 삶까지 관리하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받기 전에는 부모의 삶을 존중하려 하지만 돈을 받은 뒤부터는 부모의 선택을 자신의 권리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건강 이야기를 넘어 이제는 생활 방식까지 말합니다. 그건 사치야. 괜히 돈 쓰지 마. 그냥 조용히 지내. 부모가 자신을 위해 쓰려는 돈마저 낭비로 여겨지고 심지어 누군가 도와주려면 그것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부모의 손에서 떠난 순간 자식의 통제권으로 넘어갑니다. 부모는 여전히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이제 평가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고 심지어 결정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모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뭘 먹고 싶은지도 이제는 말을 못하겠다. 내 삶인데 왜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오지? 정약용은 부모의 마지막 존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늙음은 의탁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시절이어야 한다. 누구의 허락 아래 살면 삶이 아니라 생존일 뿐이다. 늙은 부모가 스스로의 삶에서 밀려나는 것. 이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이 마음의 자리까지 내어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장 늦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신이 자식 앞에서 작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내려놓은 권위는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한번 잃은 존엄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존엄은 남겨야 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남은 하루를 내가 고를 수 있는 자유, 내 작은 기쁨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이것이 재산을 함부로 남기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재산은 부모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마음의 자리까지 가져간다는 것.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돈과 함께 사라지는 존엄입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왜 재산이 효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만드는지 아주 냉정한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은 효도를 부르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속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돈이 오갈 때 자식의 말과 행동은
사랑이 아닌 본심으로 바뀝니다. 돈을 받지 못한 자식은 서운함을 말하지만 돈을 받은 자식은 의무감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거리감을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담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효도는 돌봄과 정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돈을 중심으로 얽힌 관계에서는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빚이 아니라 부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연락하고 최소한만 찾고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피가 섞인 자식인데 마지막까지 외면하진 않겠지. 그러나 돈이 오간 순간 자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줄 건 다 줬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다. 마음의 연결이 아니라 의무의 종류로 생각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은혜는 깊어야 하지만 기억은 흐려야 한다. 그러나 돈은 기억을 흐리게 하지 않고 기억을 선명하게 만든다. 받은 순간부터 그 뒤의 모든 행동은 의심으로 바뀝니다. 혹시 또 무엇을 요구하는가? 혹시 또 무언가를 기대하는가? 이제는 따뜻함이 아니라 경계로 바라보게 됩니다. 효도는 감사 위에 서야 하지만 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는 감사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릅니다. 돈으로 맺어진 효도는 마음에서 나온 효도가 아니라 시선을 의식한 행동으로 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만 안부를 묻거나 가끔 선물을 보내는 이유도 진심이 아니라 체면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준 것이 있으니 내가 힘들다면 도와주지 않겠나? 하지만 돈은 도움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도움을 막는 벽이 됩니다. 이제 부모가 도움을 청하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줄 건 다 줬으면서 왜 아직도 기대를 하는가? 사람은 돈을 통해 사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거두기도 합니다. 받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멀어지는 이 냉정한 진실을 많은 부모가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이것이 재산을 함부로 남기지 말아야 할 5번째 이유입니다. 재산은 효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드러낸다는 것. 돈 앞에서 감정은 숨지 않고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6번째 이유에서는 재산이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가능성까지 끊어버릴 수 있다는 가장 고요한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은 인연을 잇기 위해 남기지만 어쩌면 그 재산이 사랑의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마울 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울 때 이어지는 것인데 재산이 중심이 된 순간부터 그리움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게 됩니다. 부모가 떠난 뒤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 집은 누가 가져가느냐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도 있었지가 아니라 그때 왜 더 받지 못했을까로 남게 됩니다. 사랑의 인연은 말과 표정과 기억 속에 남지만 돈의 인연은 수표와 계약서와 불만 속에 남습니다. 돈을 통해 남긴 흔적은 사람을 묶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풀어버립니다. 서로를 외면하게 만들고 끝내는 애도의 순간마저 흐트러뜨립니다. 장례를 마친 후 어떤 자식들은 집에 남아 사진을 보고 울지만 어떤 자식들은 곧바로 서류를 정리하고 문서를 꺼내듭니다. 그 차이는 받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남겨진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머문 재물이 아니라 머문 순결이다. 순결은 말과 마음에서 남지만 재물은 다툼과 원망에서 남는다. 많은 부모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가 좀 더 못 가진 척하고 좀 더 가난한 척했더라면 저 아이들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재산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인연은 나눌수록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돈은 나눌수록 흐려집니다. 남은 몫을 보며 남은 정을 재기 때문에 마지막마저 흐리게 됩니다. 우리는 늙어가며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무엇을 지키느냐를 배워야 합니다. 남겨야 할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집처럼 머물고 싶은 기억이고, 돈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떠나지 않을 마음입니다. 이것이 6번째 이유입니다. 재산은 사랑을 완성하지 않고 사랑의 마지막 가능성마저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늙어 죽기 전까지 무엇을 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남기지 않을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야기에서는 재산보다 깊고 사랑보다 오래가는 마지막 유산, 즉 부모의 말과 태도, 그 하나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재산보다 오래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말이며, 유산보다 귀한 것은 집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사람은 떠난 뒤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건넸던 말로 기억됩니다. 어떤 부모는 많은 것을 남겼지만 그 자식들은 서로를 피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남긴 것이 없었지만 그 자식들은 명절마다 모여 조용히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의 삶은 마지막 한 줄로 정리됩니다.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남겼는가로. 누군가는 원망의 말을 남기고 떠나며 누군가는 괜찮다, 지나간다, 그 말 한마디로 한 집안을 지켜냅니다. 재산을 남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보다 먼저 부모의 뜻을 남기라는 말입니다. 네가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한마디를 남기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남기지 않는다. 대신 너희가 무엇을 다투지 말아야 할지 그 기준을 남긴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를 비교하지 않았다. 너희도 그러길 바란다. 사람은 남긴 돈보다 남긴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돈은 바닥나지만 기준은 대를 잇습니다. 이 기준 하나가 한 집안을 묶기도 하고 한 집안을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부모가 남길 것은 살림이 아니라 마음이며, 마음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끝까지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이다. 늙음이 비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많은 어른들은 마지막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을 남깁니다. 나는 끝내 나를 지켰다는 모습.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남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떠난 뒤 내가 남긴 것이 싸움이 될 것인지 그리움이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줘도 끝내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며 내 삶의 방식이다. 이것만은 끝까지 내가 선택하겠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했다면 당신은 이미 재산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면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다 주지 않아도 된다. 나는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내가 떠난 뒤 내 이름이 다툼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불릴 수 있다. 이제 재산보다 깊은 마지막 유산은 말입니다. 그 말이 한 가문을 흔들 수도 있고 한 가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